첫 번째 순서는 대체 투자 글로벌 인프라. 네, 글로벌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게시에서 위클리로 자료가 나오는 첫 자료입니다. 글로벌 인프라는 최근에 각국에서 2차 코로나 확산 때문에 경기 부양과 재정 정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국도 내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되든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가 되든 한 3조 달러를 인프라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은 한 50조 위안,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유럽 기금이 7,500억 유로가 일단 확정되면서 일단 인프라 쪽으로 투자하는 걸로, 공공 인프라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인프라를 투자해야 된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첫 페이지 보시면은 올해 YTD로 제일 안 좋은 게 리츠하고 마찬가지로 공항이나 도로, 항만 자체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도 견조하게 가격이 덜 빠지고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는 섹터로 보면은 전력, 그리고 수자원,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쪽은 3페이지에 그림 2번 보시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공항 인프라 자체하고 도로 자체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탈 리턴 개념으로 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 MP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4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는 인프라 전략 자체를 유럽 쪽으로 확대할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유럽은 왜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은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이런 영국, 이런 회사들이 인프라 기업 회사들이 대부분 정부가 지분을 20%에서 30%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전력 RE도 5%가 나오는데 이게 정부 지분 20%를 가지고 있고요. 이탈리아 전력도 TRN이라 해서 한 4%의 배당 수익이 보이는데 정부 지분이 30%입니다. 그리고 우리 섹터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수자원, 그리고 가스, 이쪽을 유틸리티죠, 하나로 묶으면은 그쪽으로 좀 집중해야 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우리 MP를 참조해서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글로벌 리츠 발표하겠습니다. 네, 리츠 위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차트부터 봐주시면 글로벌 리츠 지수 지난 한 주 동안 한 3.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국가별로 보시면은 미국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호주 같은 경우가 한 3%가량 하락을 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멜버른이 전체 GDP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코로나 락다운이 다시 걸린 상황이고, 이게 연장될 우려가 좀 있어서 좀 빠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키차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 그림 1번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리츠 실적이 거의 2분기 실적이 절반 이상 발표가 되었고, 지난주에 특이점이 이제 미국 셀타워 리츠 아메리칸 타워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2020년 전망치를 좀 하향했고요. 이제 그 하향하고 나서 일별로는 한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임대 수익 조정치 전망 하향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T-모바일의 5G 투자 지연이고요. 지금 4월 달에 스프린트랑 합병한 이후에 한 7, 8월 달에는 이제 좀 셀타워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연말 이후로 좀 밀리면서 임대 수익의 증가분도 좀 이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5페이지 MP 보시면은 셀타워 리츠 2종목 정도 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좀 비중을 축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셀타워 리츠의 평균적인 PFFO 밸류에이션이 한 32배 수준이고요. 지금 과거 평균치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G 투자 지연이나 아니면 해외 투자 자산들에서 임대 수익이 바뀌게 되면은 좀 주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동원산업과 로레알 발표하겠습니다. 네, 동원 F&B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F&B 어제 잠정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액 6.8%, 영업이익이 16.1% 증가하는 실적 기록했습니다. 2분기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선방에 따라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2분기에 있었던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육아공 쪽이나 그리고 자회사 홈푸드 쪽의 외식이나 단체급식 쪽의 그런 상황들은
2분기보다는 조금 완화됐으나 뭐 아직까지 좀 부진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3분기 때도 뭐 업황이 완전 개선되는 것은 조금은 그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원 산업 말씀드릴게요. 동원 산업은 커버리지 기업은 아닌데 2분기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유가가 이제 뭐 3월 막 이때 엄청 빠지면서 그 2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봤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우선 그 수산 부분이 계속 1분기까지는 부진하다가 2분기 때 그 말씀드렸던 그 유가 부분 비용 절감 때문에 이쪽에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자회사 스타키스트가 그 참치캔 사재기 그런 수혜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적 고조 보여서 이 두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시현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보게 되면은 그 국제유가 하락했을 당시에 주가 되게 많이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레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레알 같은 경우는 2분기는 매출액은 19% 빠졌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12% 그리고 영업이익은 18% 하락했습니다. 컨센서스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실적 달성을 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면세 부분이 굉장히 부진했으나 중국과 그리고 이커머스 채널, 더마, 뭐 럭셔리 부분 이런 쪽은 그래도 괜찮았다. 그리고 성장을 지속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1위 기업이 로레알이다 보니 로레알이 그 가져가는 트렌드 변화를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계속 워치아웃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로레알이 지금 이커머스나 디지털 쪽에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만 보더라도 지금 비중이 50%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우리 기업들도 아무래도 디지털이나 이커머스 쪽에 대한 그런 노력들, 체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면세 채널이 또 하나 포인트였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가 면세 부양 정책을 쓰고 있어서 하이난 쪽에 대한 집중도, 뭐 전반적인 중국 면세 쪽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한국타이어와 자동차 발표하겠습니다. 예, 다음 신재생에너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멘스 가메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멘스 가메사는 글로벌 1등 해상풍력용 터빈 제조 기업이고 전체 터빈 제조 기업에서는 3위에 드는 기업입니다. 2분기 실적으로는 사실 좀 부진했는데요. 사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나 설치 지연 이런 게 주요 원인이었는데 특이했던 점은 이제 수주였습니다. 이제 수주가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했고요. 시장의 기대치를 좀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특이했던 점들은 유럽에서 해상풍력 수주가 의미 있게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은 해상풍력의 파이프라인이 현재 수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파이프라인이 9.3기가인데 기존의 유럽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시장이 좀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시장인 베트남이나 칠레 쪽에서도 프로젝트 발주가 있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와 수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풍력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수주들로 인해서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내년 이제 설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중장기 시장 가시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 CS 윈드와 CS 베어링 중심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MMM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실적이 나온 이후로 이제 시간 외에서 12% 정도 주가가 좀 급등한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견조했습니다. 매출액은 가이던스를 상향했고요. 가이던스를 비트했고요. 그 다음에 특이했던 점들은 지금 미국은 판매량이 감소한 반면에 유럽이나 기타 국가에서는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버터라고 하면 태양광이 설치된 이후로 옆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버터 판매량을 보면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내 이제 셀 모듈 기업들
있을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2분기를 저점으로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이트 테크놀로지스는 저희 지금 글로벌 주식 탑픽스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향후 인버터가 이제 단순 인버터가 아니라 ESS 사업도 붙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이런 것들도 이제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인버터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장 쪽에서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를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자동차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예, 한국타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24,000원에서 27,000원으로 소폭 올렸고요. 지금 투자 의견 홀드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2분기는 매출액이 한 21%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이 한 33% 정도 줄었는데요. 주로 이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판매 물량 감소가 가장 컸고요. 지금 컨센서스가 대략 한 500억, 지금 저희가 추정한 게 한 300억 정도였는데 지금 실적은 한 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한 9%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고인치 타이어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실적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최근에 이제 스팟 프라이스 가격을 감안하면 아마 3분기 정도가 아마 투입 가격이 가장 낮아지는 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생산 판매는 점진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는 다시 한 7%, 한 8%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요. 좀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한국타이어에 대한 장기 투자 매력이 높아지려면 뭐 생산 외에 브랜드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 우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증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워낙에 장기간 빠진 상태에서 밸류에이션도 낮기 때문에 뭐 하락 리스크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좀 어려울 거라고 봐서 지금 홀드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MN은 빠져 있는데요. 지금 아침에 미국 자동차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지금 시장은 대략 한 12% 정도 지금 빠진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별로는 감소폭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를 뺀 현대 브랜드만으로는 한 0.6% 정도 플러스가 났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는 1.7%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팰리세이드가 8,400대 정도 팔려서 월별로는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뭐 SUV 베뉴가 이제 신차 효과가 계속 나고 있고요. 판매 믹스도 플릿이 줄면서 리테일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믹스도 좋아지고 있어서 뭐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개선 요인이 계속 있습니다. 기아차는 텔룰라이드하고 셀토스가 좋고요. 지금 이 텔룰라이드 증산을 시작을 했고 지금 조지아 공장에서 신형 5 생산이 6월에 처음 시작이 돼서 7월 달에 이제 초도 물량 1268대가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이제 신차 효과를 기반으로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주력 신차들이 미국에는 아직 안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K5도 이제 시작했고, 소렌토도 아직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G80이나 GB80도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는 MS 확대 효과가 좀 더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섹터 투자 의견을 이제 상향을 했고요. 지난주에.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차는 ROE 하락 사이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기아차는 주력 RB 모델, 그리고 부품 쪽은 전동화 관련돼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탑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한원 시스템하고 S&T 모티브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상 준비된 발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